자, 이제 챕터 02에다가 우측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HTML 만드는거든요. HTML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만들 것까지도 HTML 만들고요. 앞으로는 JSP로 만들 거예요. 아시죠? 파일을, HTML이나 JSP나 데이터 바꿔치기가 없으면 소스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게 JSP고요. 데이터 바꿔치기를 못하는 게 이제 HTML이에요. 그러니까 HTML로 만들어서 썼다는 얘기는 데이터 바꿔치기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쓰는 것은 EX 89페이지 2-21 이제 뭐 예제 21 이렇게 해서 하세요. 이렇게 써져 있고요. 됐죠? HTML은 자동으로 붙으니까 그냥 피니시 누르시면 됩니다. 피니시 눌러서 HTML 붙여가지고 사용해주세요. 썼고요. 제목 타이틀 부분은 좀 고쳐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파일 다운로드라고 써져 있는데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로드. 지금 요거는 이제 웹 app 안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고요. 웹 app 안에 존재하지 않은 파일들을 다운로드 할 때는 저희가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바에서 저희가 파일을 읽어드려다가 이제 바이트 단위로 출력하는 거 배우셨죠?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을 쓰시면 걔가 이제 파일이 전달이 돼서 다운로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보를 쓰시고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파일 다운로드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고요. 폴더가 만약에 이제 이 웹 app 안에 폴더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미지 같은 거나 이런 필드가 웹 app 안에 이제 뭔가가 들어 있으면서 하시면 얘가 앵커 태그를 만들면서 다운로드라는 옵션만 붙이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코드를 보니까 UL 태그 H3 만들었네. H3 쓰셨고 H3 태그를 만들어서 뭐 컨트롤 3 태그고 만드시면서 친구들아 여기서 다운받아 뭐 이렇게 썼네요. 네. 똑같이 안 쓰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 구현을 하실 때에 웹 app 안에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제 저희가 속성 한 개로 저희가 이제 뭔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줄 한 개 그을까요? 그래서 HR 태그 만들었고요. HR 태그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UL 태그라는 걸 한 개 썼어요. UL. 그냥 못 보던 거를 이제 보셨죠? UL 태그 이렇게 써셨고 그 안에 LI 태그가 있습니다. LI 태그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LI 태그 슬래시 LI 태그 LI 태그는 슬래시 LI 태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라 치면 이제 되는 거고요. 요거는 소스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LI 태그까지는 뭐 하는지 아시죠? 저희가 독타입이 HTML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HTM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 헤더 부분이 설정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쓰고요. 설정. 해당되는 것을 쓰시고, 바디인 부분이 이제 데이터 표시하는 쪽에 해당되는 것을 바디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표시된다라고 하면 바디에다가 추가시키시면 되십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UL 태그가 뭐냐? 써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리스트에 관련된 태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LI 태그는 얘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태그. 해당이 되는데, 리스트의 종류를 앞에다 써놔야 돼요. 리스트의 종류. 어떤 리스트를 쓸 거냐? 리스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OL이 있습니다. 오더 리스트. 얘는 오더니까 약자로 오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래서 OL 이렇게 사용하신 건데 오더가 이제 오더 바이 순서에 맞춰서 오더 바이 디센딩 할 때 오더 바이입니다. 아시겠죠?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할 때 오더 바이에 해당되는 것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자. 옵션들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몇부터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UL 태그에다가 쓰고요. 이제 블랭크 띄거나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여기 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러니까 속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속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속성으로 사용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보시면 이제 그 오토포커스 여기에 그 위치시킨다. 근데 여기 뭐 다운로드 D로 되어 있는 다운로드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다운로드가 뒤에 생겨가지고요.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앵커 태그에서 다운로드 있는데 거기 얘네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여기 다 A인데 O자 붙은 것도 이벤트 핸들러인데도 불구하고 A가 붙어 있어요. 아, 속성이구나. 데이터 저장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스타트, 오더 리스트. 오더 리스트가 아니라, 스타일? 이런데 보시면, 이제 얘가 지금 그 스타일이 뭐가 있지? 스타일. 얘는 스타일은 저건데, 타입? 얘 타입. 타입 보시면 이제 그렇게 어떤 걸로 만들까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더 리스트는 1, 2, 3, 4 되고요. 대소문자 됩니다. 이렇게 I로 써져 있는 로마자 이거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가능하시고 이제 그래서 내가 1, 2, 3, 4로 쓸 거냐 아니면은 로마자로 쓸 거냐 이런 걸 선택해 가지고 쓰는 게 이 타입입니다. 타입을 써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오더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OL 태그 한 개 붙여볼게요. OL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OL 태그인데요. OL 태그 안에는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얘가 지금 그 시작하는 뭐 스타트 해가지고 몇부터 시작하지 이게 쓸 수 있어요. 저는 11부터 시작합시다. 그럼 얘가 여기 되는 리스트는 11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 오더 리스트이고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li 태그를 사용해서 쓰시는데 뭐 테스트 쓸게요. 쓰시고 이렇게 해서 네.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실행 컨트롤 F11 실행해 보시면 여기 11부터 시작이 되는 거 보이시죠? 얘는 숫자로 쓰고 ABCD 가능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제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타입 1이라고 하는 것을 1, 2, 3, 4 이렇게 붙이겠다 이런 얘기고요. A 쓰시면 소문자 ABCD 이렇게 붙이겠다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제가 A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11번이 K인 거예요. A, B, C, D, E, F, G, H, I, J, K. 그러니까 11번째가 K라고 문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1번부터 하자. 이게 스타트가 11번이라고 써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1번부터 하자. 그러면 A가 되겠죠. A, B, C, D, E, F, G.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그게 이제 오더 리스트입니다. 순서가 있는 리스트. 얘는 순서가 있는 리스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UN이 있습니다. UL은 unorder list. 그 오더가 아닌 unorder입니다. 오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박스 뭐 이렇게 사각형 이런 걸로 보통 사용할 수 있고요.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다.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거는 unorder list입니다. UL 되시겠죠? UL이라서 그 타입으로 쓸 수 있는 건 디스크가 원형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원형인데 원형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그 속이 꽉 찬 원형입니다. 원형에 해당되는 게 디스크 되시겠죠? 기본은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가 기본이 돼 있어서 가지고 지금 타입을 안 쓰더라도 타입을 적지 않아요. 적지 않고 제가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F9 눌러 새로 고침하면 똑같아요. 타입이 기본이 이제 디스크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타입 속성에 디스크가 있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서클은 비어있는 거 요거 비어있는 서클 디스크는 꽉 차있는 디스크이고요. 시큐어가 박스입니다. 네모 꽉 차있는 네모 그 외에 나머지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더 이쁘게 나오던데요. 이건 다 이미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li 태그 앞에다가 이미지를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해서 쓸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위에 unorder list 해가지고 사용하고요. 기본은 그냥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를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 얘는 순서 번호 1, 2, 3, 4 없어요. 없으시고 그냥 여기다 작성할 수 있다. 근데 li 태그 안에다가 저희가 다른 거 집어넣을 수 있어요. 메뉴를 만들 때 여기다 앵커 태그 클릭하면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앵커 태그를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A 태그, 이게 A 태그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앵커 태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태그는 이제 여기서부터 슬래시 앵커 태그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가 클릭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 엘비스 이미지 다운로드 써져 있네요. 여기가 엘비스 이미지 이렇게 쓰시면 이제 다운로드 안 되고 이미지만 보여주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보여줍시다 이런 얘기가 돼서, 근데 얘는 텍스트로 쓸 때는 이렇게 글자가 보여줘요. 이렇게 글자가 보여주게 되고요. 텍스트로 써서. 그러면 이제 여기 클릭하면 어떻게 되지? 클릭하면 이제 href 하이퍼 레퍼런스 연결해서 사용하는 하이퍼 레퍼런스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를 요 이미지랑 연결해서 쓰겠다. 여기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jpg 이미지. 그래서 여기다가 elvisly.jpg 뭐 이렇게 해서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이제 클릭하면 이쪽으로 이동이 돼요. 얘는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새로 고침할게요. 그 언더바 생겼죠? 클릭할 수 있도록 나오죠?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같은 창에, 대부분 같은 창에 이미지 됩니다. 선생님 다른 창에 타겟이라는 거 쓰고요. 지금 이제 여기 li 태그 안에다가 저희가 뭘 만들어 놨냐면 이제 li 태그 리스트인데요. 그 li 태그 안에 저희가 태그 안에 다른 객체들을 넣을 수 있어요. 다른 객체 가능, 넣는 거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렇게 쓰는데 가능해서 이제 이것저것 전부 다 짬뽕으로 버무려 가지고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앵커 태그를 썼어요. A 태그 이 하이퍼 레퍼런스가 있어서 서로 연결할 때 얘를 클릭하면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얘는 이제 그 앵커가 그 닷이란 뜻인데 닷. 그래서 HTML 태그 중에서 A 태그 제가 이제 태그 리스트 이쪽에 가서 태그 리스트 여기서 이제 A 태그 여기 있죠?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하이퍼 레퍼런스에서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약자가 좀 나오면 괜찮은데, 예, 여기다가 저희가 A 태그 약자 아이 모르겠다. 그 하이퍼레퍼런스에 있어서 사용하는 거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앵커가 이제 닷을 의미하는데 어학사전에서 좀 찾아봐 달라고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었는데 제가 넘어갔어요. 여기 앵커 스페링이 이렇게 ANCHOR 이런 뜻이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방어선의 주요 앵커가 방어선의 주요 지점, 어떤 설치문을 튼튼하게 정착하기 위한 보조장치, 여기 닷 모양, 닷 배에서 얘를 이제 그 배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내리는 것을 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닷을 가지고 이제 앵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 저희가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시겠죠? 그걸 앵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앵커 태그로 이렇게 저는 앵커 태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A 태그 앵커와 CHOR 앵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이거를 의미하면 뭐 닷 고정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고정 보조물 이게 닷인데 배에서 볼 때는 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얘가 이제 하이퍼랭크에 있는 href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href 속성에 있는 쪽으로 이제 이동하거나 이렇게 처리할 때 이게 그 속성에 있는 속성에 저장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이동 또는 그 처리를 위해서 사용할 때 쓰는 게 앵커 태그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보통에는 요쪽 이게 이미지가 보여질 수 있으니까 이미지를 보여진 거고요. 근데 저희가 그 이미지를 이렇게 쓸 때 앵커 태그에다가도 1번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다. 텍스트 앵커 태그를 썼을 때 아시겠죠?
그 2번 이미지를 직접 집어넣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미지. 그래서 복사부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 엘비스 이미지 지우고요. 이미지에 해당되는 거 지우고 이미지 태그, img 태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img 태그 이렇게 써주시고요. 알터는 뭐 엘비스 이미지 뭐 이렇게 쓰면 되겠고, 보여주지 않으면 이걸 쓰세요 라는 거고요. src는 여기 요거죠. src 요게 보여주세요. 이걸 보여주세요 라고 쓰는 거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보시면 그 li 태그 안에 앵커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 됐죠? 그래서 뭐 안에 그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가 객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내부에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li 태그 안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앵커 태그 안에는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하세요. 지금 파일 다운해서 새로 고침 이렇게 하시면 여기 이미지가 클릭이 되는 거죠. 클릭이 돼서 이미지 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데 그 이 텍스트를 가지고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클릭해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앵커 태그는 원래는 파란색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거는 파란색. 근데 이 파란색인데 갔다 오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갔다 오시면 클릭을 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얘가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꽉 누르고 있으면 빨간색입니다. 꽉 누르고 있을 때는 빨간색. 그 색상이 디폴트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동작하는데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이미지도 보시면 그 앵커 태그가 있을 때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있어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으로 절대 안 되죠. 그냥 앵커 태그 집어넣기 때문에 손가락 표시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해서 쓸 수 있다. 근데 다운로드 하자. 지금 요거는 이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처리를 하긴 했는데, 지금 얘를 다운로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얘를 복사해서 이미지 다운로드라고 쓰겠습니다. 이 교재는 다운로드가 있죠. 다운로드 이렇게 있으시고요. 다운로드를 할 때는 여기 속성에다가 다운로드 그 속성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다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안 나와요. 나중에 생겼고 이제 잘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제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통 쓰기 때문에 그래요. 다운로드 썼는데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얘가 경고 나오고 있는데 얘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되시겠죠? 네. 이런 경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거 경고 같은 거 하지 말자라고 속성에서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 프로퍼티스, 윈도우의 프로퍼티스에 가면 이제 이런 경고 같은 따위야 이제 내보내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속성이 아니라 이게 한 번씩 경고가 나면 한 번씩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탈자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시겠죠? 예, 이게 경고가 났다는 얘기는 이제 얘가 정해지지 않은 속성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라서. 되셨나요? 이런 얘기라서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새로 고침하면 얘가 다운로드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다운로드를 한 개 했어요. 이미지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드를 잘 안 짜는데, 다운로드는 그냥 다운로드 속성으로 이게 제공하는 파일들은 지금처럼 이제 웹 app 밑으로 넣어놨다가 거기를 이제 다운로드 속성만 지정을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울게요. 다운로드가 실행이 된다. 아시겠죠? Shift 델리트 눌렀습니다. 그래서 지웠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있는데 다운로드 버튼을 한 개 만들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텍스트만 이렇게 앵커 태그에 집어넣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버튼 같이 이런 거 쓸 수 없나? 이렇게 사용하는데, 지금 다운로드를 하는데 그냥 다운로드만 이렇게 쓸게요. 엘비스 이미지 빼고 다운로드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다운로드만 텍스트로 하면은 보기가 이제 글자이기 때문에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버튼처럼 동작을 시키게 만들자. 그럼 버튼이 있고요. 버튼 안에다가 다운로드를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다운로드 집어넣겠습니다. 버튼은 사실은 이제 input 태그, 텍스트를 입력할 때 보통 버튼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버튼을 이용해서 저희가 버튼 모양을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미지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양은 버튼이고 기능 이렇게
마우스 올라갔을 때의 동작은 버튼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동작을 안 해요. 그냥 눌려지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근데 얘 때문에 앵커 태그 때문에 다운로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것저것. 그래서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고 새로 고침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다운로드가 저장을 안 했나? 예.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하시고 기껏 해놓고 저장을 안 해서 실행이 안 되면 좀 속상하긴 하죠. 제가 가서 선생님 안 돼요. 저장만 한번 해줍니다. 다운로드 역할만 하죠. 지금 손가락 표시가 안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손가락 그 버튼은 손가락 표시 나오거든요. 근데 앵커 태그로 인해서 안 나오고요. 클릭하면 실제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 앵커 태그 역할을 하지만 모양은 버튼이다. 되셨죠? 모양은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자, 이제 그 요구에 대한 그 스타일을 좀 만들어서 선생님 버튼처럼 보이는데 손가락 표시도 좀 그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애워서 쓰셔야 되는데 그 저희가 배웠던 스타일 이렇게 쓰시고요. 스타일인데 H5를 여기다가 지정할 수도 없네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지정해서. 예, 이것도 CSS를 조금 배우셔야 되겠네요. 네. CSS 그냥 배워서 위에다가 지정하겠습니다. 헤더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그 스타일 태그를 했더니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슬래시 CSS 요거는 있어야 되고요. 요 안에다가 지금 버튼 태그를 만들 거라서 버튼 태그 이렇게 쓰시고요. 중간에 읽은 거 나오죠? 쓰시고요. 버튼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했을 때 땡땡 쓰시고 바로 이어 붙여서 그 H5라고 H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H5라고 바로 나올 거예요. 이때 땡땡에는 블랭크 없이 써주시고요. 됐죠? 됐나요? 요거는 마우스가 올라가면 오버입니다. 오버. 수평적으로 오버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제 동작하는 CSS예요. 여기는 이제 커서라는 게 있으시고요. 커서라는 게 있으시고요. 커서를 이제 포인터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포인터 저장을 합니다. 됐죠? 네, 포인터를 지정합니다. 뭘 바뀌었는지는 이제 새로 고침하시고 그 다운로드 이제 마우스가 올라가면 손가락 표시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게 손가락 표시 하나 바뀌는 것도 CSS구나. 자동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동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동은 없고 선생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네가 그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동은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CSS로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제 회색인데 회색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빨간색으로 좀 쓰시면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게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렇게 쓰시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만들자.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커서 속성을 줬고요.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백그라운드를 레드로 줬어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하고 이제 빠져나왔을 때 색상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볼게요. 그냥 봤을 때 회색입니다. 새로 고침 하셔야 되고요. 새로 고침 했고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H5로. 신기하네.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안 보이지만 그 볼더에 라운디드가 돼 있는 상태인데 마우스가 올라가니까 각이 잡혔네요. 그러니까 라운디드가 안 돼 있는 상태.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는 이제 회색이었는데 지금 올라가면 완전히 블랙으로 바뀌었구나. CSS를 주려면 부드럽게 잘 줘야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백그라운드 같은 거 이렇게 주면은 맨 처음에 보기는 편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보기가 좀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C 눌러보세요. 주석 처리인데 이건 CSS의 주석 처리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위에 있는 거는 여기 이제 CSS입니다. 여기 CSS 설정하는 스타일 태그.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주석 처리합니다. 이거 그 설명을 쓴 거고요. 그러니까 스타일, 그 CSS를 쓸 때는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얘가 스타일 시스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타입 이꼬로 텍스트 슬래시 CSS입니다. 되시겠죠? 예, 스타일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게 버튼이라고, 꺽쇠 표시 버튼이라고 된 거. 여기 맨 앞에 점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나중에 CSS 좀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버튼이라고 쓴 거, 여기 있습니다. 버튼. 제가 쓴 거, 여기입니다. 이거. 버튼. 되셨나요? 이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상태입니다. 상태. H-오버. 마우스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요거를 실행해 주세요. 커서 부분. 마우스 여기 움직이는 거, 요 커서입니다. 커서 부분을 포인터로 좀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손가락 표시,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라는 손가락 표시를, 이용해서 저기다 이제 마우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면 손가락 표시로. 다른 거는 이제 기본인 손가락 표시예요. 근데 저희가 앵커 태그에 버튼으로 만들면서 얘가 손가락 표시가 안 생겼죠? 그래서 CSS를 이용해서, 레드는 바꿨습니다. CSS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가락 표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기본이 아니고 이제 그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다 일부러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앵커 태그 안에다가, 지금 앵커 태그 안에다가 그 li 태그 안에다가 어너더 리스트 하면서 li 태그 안에다가 앵커 태그를 집어넣을 수 있다. 앵커 태그 안에다가 텍스트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미지 태그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미지 테이블도 집어넣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요거는 앵커 태그, HTML 태그의 기능입니다. 요거 쓰고, 내가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는 동작이지만 HTML 태그의 기능이에요. 포함되어 있는. 이해되시죠? 지금 배우시는 건 HTML입니다. 됐죠? 그 HTML 아니고 다른 걸로 할 수 없어?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클릭하면 동작을 하자. 뭐 페이지 이동을 시키자. 이런 것이 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고, 다운로드는 그냥 이게 좋습니다. 다운로드는 나중에 서버 프로그램도 나중에 짜셔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 붙여서 쓰는 거를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자, 페이지 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이동은 지금 저희가 엘비스 이미지 이렇게 써져 있는 것,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 이동하려는 같은 위치면 이동하려는 HTML 파일을 여기다가 써놓으시면 ex 2-08로 이동을 시키자. .html 쓰시고요. 08에 해당되는 것은 뭘 만들어 하냐면, 여기 그대로 입력하는 거, HR 태그나 특수문자에 해당되는 건데요. 특수문자 페이지로 이동하자.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이쪽에 저희가 예제 뭐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래서 예제 2-09가 아니라 08이었죠. 08.html 대문자로 쓰였네요. HTML 파일 다운로드가 아니라 이동. 여기다가 이동을 먼저 하려면 됐죠? 그러면 다운로드 속성이 없어요. 다운로드 속성이 없으시고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이동이 됩니다.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08 ex 02-08.html 이쪽으로 이동이 된 거죠. 되셨나요?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뒤로 가기를 누르는데, 뒤로 가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버튼을 한 개 만들거나 뒤로 가기 버튼을 한 개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 짜시거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연결을 다시 해놓는 거죠. 아까 그 페이지로 연결을 해서, 아까 우리 소스처럼 이렇게 앵커 태그 만드시고, 여기다가 이쪽으로 돌아오는 ex 2-21.html 넣어서 이렇게 그쪽으로 이동하자.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만들어 주시면 되고, 하시는 김에 저희가 지금 이쪽에다가 텍스트 에리어 쓰셨고요. 텍스트 에리어 뒤에다가 HR 태그 한 개 만들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ex 2-08.html입니다. 08.html로 해서 2-21에서 이쪽으로 이동시켰죠. 이렇게 이동시켰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운로드는 요거 복사해가지고 다운로드, 교재에서는 이제 이렇게 밑으로 해서 파일 이동이 아니라 파일 다운로드 이렇게 썼어요.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쓰면은 다운로드 속성을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이 아무리 HTML이라도 나 다운로드 하고 싶어요 하면 다운로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 HTML이지만 다운로드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이렇게 붙이시면 다운로드 된다. 이 교재죠. 교재. 아시겠죠? 근데 다운로드가 없으면 이동이 된다. 이동. 이쪽으로 이동. 되셨나요? 앵커가 원래 기능이 이동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를 바꿔서 이동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동된 거를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싶어요. 이제 여기를 첫 번째 그 원래 위치로 HR 태그 만들게요. HR 태그부터 줄한줄 긋고 됐죠? 네. 그 저희가 EX2-21로 돌아가는 방법에 해당되는 거 BR 태그 누르시면 줄바꿈 됩니다. BR 태그. 예. 돌아가는 방법 1번 그 링크를 거는 거죠. 1번 그 링크를 겁니다. 링크를 걸어서 저희 앵커 태그 만드시고요. A 태그 이렇게 만들어서 href 거시는 거죠. href 이꼬로 속성을 줘가지고 여기다가 ex2-21 이렇게 .html 이렇게 주시는 거죠.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자바에서 파일명이 아시겠죠? 여기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ex21로 ex2-21로 돌아가기 뭐 이렇게 해서 링크를 걸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BR 태그 줄바꿈 BR 태그도 단독 태그입니다. 그 줄바꿈이나 끝 이거죠. 그러니까 태그 한 개만 있으시면 되고요. 2번 이제 뒤로 돌아가기 페이지 뒤로 돌아가기 버튼 한 개 만들겠습니다. 버튼 한 개 만들고요. 버튼 만들고 이제 뒤로 가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클릭을 하면 클릭을 했을 때 이거로 상단에 찍어 주시고요. 속성 이름은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난번에 C자를 대문자로 썼는데 소문자로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동작이 될 거고 같고요. 쓸 때 여기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히스토리 점 쓰시고요. BACK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브라우저에서는 히스토리라는 속성을 갖고 그 객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브라우저 안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인데요. 브라우저 안에서는 무슨 객체? 점 앞에 있으니까 객체입니다. 객체. 히스토리 객체. 히스토리 객체가 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니까 URL을 저장하고 있어요. URL 저장해 놓는다. 내가 이제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계속 차곡차곡 저장을 해놔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 백이니까 현재 페이지에 바로 전 페이지로 돌아가자.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이동을 하자는 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 가로 열고 -1 그 -1 페이지로 가자. 그래서 고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백을 많이 사용합니다. 백 이해되시겠죠? 백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그럼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EXE로 돌아가자. 링크 걸려서 들어간 거고요. 이동을 했는데 뒤로 가기를 하시면 이렇게 됐죠? 그 링크를 걸면 데이터가 변경이 된 경우 DB에 데이터가 변경이 된 경우 변경한 데이터를 적용을 시켜주고요. 히스토리 백을 하면 변경된 데이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원래 보이던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되셨나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잖아요. 지금 요거 링크를 걸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위에 저희가 링크를 걸었는데 그래서 링크 페이지 이동이라는 거죠. 링크로 페이지 이동 시켰어요. 페이지 이동 시킨 경우 DB가 변경되잖아요. 변경된 DB를 같이 적용시켜 주는 거죠. 새롭게 불러오는 거죠. 변경된 DB 그 DB에서 새롭게 데이터를 가져와요. 데이터를 가져온다. 새로 고침한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DB에서
DB에 데이터가 변경이 됐으면 당연히 데이터가 변경된 데이터 가져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히스토리 백은 원래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겠죠? 얘는 그 변경된 데이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밑에 거는 변경된 데이터 URL을 놓는다 썼는데 그 저장해 놓은 곳을 이용하시는데 얘는 이제 그 DB에서 변경된 데이터가 적용이 안 됩니다. 얘는 DB 데이터 적용 안 됨. 적용 안 됨입니다. 안 됨. 그 위에 거는 새로 하는데 새로 서버까지 갔다 와서 DB에서 끌고 오는 거고요. 얘는 그 내 컴퓨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보게 됩니다.